앞으로 5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도래할 거다. 이제 맨하탄이나 이런 데들이 공실률이 다 4~5배 올랐고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이 긴장감 있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위험 기피적으로 나설 것이고 아직은 이제 빠져 있는 게 정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초반에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착시 현상을 줍니다. 지금 가격 떨어진 그 지표를 보면 뭐 도시별로 좀 다른데 한 5% 될거나 말거나 뭐 도시별로 달라요. 근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걱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에이 뭐 가격 오를 때 보니까 10% 20%씩 오르던데 고작 5%인데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멀었어.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꼬마 빌딩 인기였기 때문에 뭐 임대업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근처가 사실은 이제 관광지로 좀 유명한 곳이라서 이제 좀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던 곳이었어요. 이제 음식점도 많고 트렌디한 음식점 많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공실률이 얼마나 높냐? 내 집 걸로 한 집이 아직도 비어 있어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임대료가 좀 빠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또 자영업자분들이 옛날만큼 장사하기 힘드니까 이 아무래도 자꾸만 이제 임대료 못 견디겠다. 그렇죠. 뭐 방 뺄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줍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절대 안 낮춰주거든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 낮춰서 90만 원 하면 10만 원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잘못해서 그 사람 하나 낮춰주면 이게 건물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요거 임대료 10만 원 낮추잖아요. 그럼 몇십억 단위로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 기준이 돼 버리니까. 네, 기준이 되니까.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업체들, 아니 우리 자영업자들이 왜 저기 10만 원 낮춰줬냐? 다 같이 낮추겠죠? 다 같이 낮추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건물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러냐도 지금 가뜩이나 고금리라서 뭐하러 임대하냐?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예금 맡기지.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것까지 겹치면 건물 가격이 갑자기 반토막 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임대료 낮춰주지도 않고 건물 가격도 초반엔 떨어지지 않고 요 묘한 상태가 됩니다. 임대료가 안 낮았어요. 긴장감 있게. 네, 긴장감 있게.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이 긴장감 있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요게 오래 못 견뎌요. 결국은 문제가 되고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공실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들 공실률이 한 4~5%에서 25%로 올라갔어요. 엄청나네요. 이게 초안 단계에서 이제 맨하탄이나 이런 데들이 공실률이 다 4~5배 올랐고 한 뭐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요거 벌써 지지난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상업용 부동산이 갖고 있다. 근데 이게 가격에 덜 반영됐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가 이 지표를 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걱정을 벌써 하는 거다.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물가 부분인데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힐 거라는 건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이 지폐 돈, 요 피앗머니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이 시대에 와서 결코 요 시대에 물가를 잡을 때 경기 침체 없이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매번 이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거 항상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 없이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못 잡고 다시 한번 튈 거냐. 대신 경기 침체는 마일드하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 거의 없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오고 여기다 심지어 이제 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장 나쁜 건 경기 침체가 왔는데 유가가 튀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총 3가지네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그게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최근에 유가 때문에 그게 걱정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올까 봐. 근데 저는 일단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이 있는 한 경기 침체가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장 지금 공실률이 높은 건 뭐냐면 오피스인데 이게 무슨 타격을 받은 거냐면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선 재택
재택근무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재택근무 하다가 다 포기했죠.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좀 돌아다니만 했으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 아예 그냥 통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업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래 재택근무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재택근무를 한 번 했는데 미국은 이게 업무 성과로 평가를 하니까 이게 또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까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코로나 때 나더라도 야 너희들이 설마 사무실이 필요하겠지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그냥 재택으로 간 거죠. 또 하나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재택하면서 축소한 사무실을 못 늘려요. 아유 기업도 안 좋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매출도 안 나오는데 그냥 축소한 대로 가자. 이런 데도 있고 또 심지어 경제가 지금 이제 악화되면서 먼저 타격을 받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술 쪽.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좀 떨어진 곳 산타클라라 이런 데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옮겨가면서 실리콘밸리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먼저 비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미국의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사람들이 이 오피스로 출근을 해서 외식을 해야 왜냐하면 점심 같은 거 사 먹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저녁 회식도 그래야 하잖아요. 재택근무만 안 먹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 입장에서는 올 연말이 와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버티는 이유가 월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정도인데 지금 건물 가격은 뭐 몇십억이 날아간다, 몇 억이 날아간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버티느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즉 내가 돈을 빌려서 이걸 계속 메꿔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금융 시스템에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경색이나 돈맥 경화가 일어났을 때가 사실상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진짜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돈맥 경화가 생겨서 못 버틸 때 보통 포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돈맥 경화가 일어나서 못 버텨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 경제학적인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자, 어떤 건물 이게 사람들이 그 시점이 항상 보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시에 이 건물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뭐냐면 한 진짜 마지막까지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대체로 사람들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갚아 이래 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데 그쵸. 전체 건물의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가 건물을 던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매물로 나오겠죠. 또는 이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나올 겁니다. 은행들이 야, 너 돈이 없어? 그럼 너 경매 이렇게 되죠. 그럼 경매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매물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물건이 갑자기 한 뭐 1%만 나와도 무슨 1% 나오지 않아 0.1%만 나와도 이게 그 다음부터는 투매가 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롤오버가 그 다음에 롤오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은행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건물 가격이 10% 떨어졌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10% 떨어졌다고 건물을 던지기 시작한 다음에 다시 일시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점점 더 많은 빚독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가격 하락과 빚독촉이 점점 더 악순환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음의 되먹임.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거꾸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우리가 더 빌려줄게 하면서 양의 되먹임이 일어나서 최근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죠. 왜? 은행들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빌려줘야 그 은행들이 몸집을 키우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거꾸로 이게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꺼번에 투매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미국이 진짜 국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몇 배나 큽니다. 몇 배. 정확하게는 전체 미국의 채권 시장보다 미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이 몇 배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돈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시장이 막아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해야 되죠.